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소요된 재정이 정부의 당초 예상치를 1.6배나 초과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건보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알레르기성 비염, 소화불량 등 경증 질환의 보험을 적용해 주느라 중증, 필수 의료에 들어가야 할 혈세가 줄줄 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한의원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 2024에서 2025년의 급여비 지급액은 총 1,913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당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추계한 소요예산 1,188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올해도 3월 기준 이미 366억 4천만 원을 지급해 한 해 추계 예산 753억 원 중 절반 이상을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요 재정이 폭증한 건 정부가 2024년부터 2단계 시범사업으로 첩약의 건보 적용 문턱을 크게 낮췄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1단계 시범사업 당시에는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생리통 등 3개 질환으로 대상을 한정해 3년간 소요된 지급액이 50억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부터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허리디스크 등 환자 수요가 많은 3개 질환이 추가됐습니다. 실제 질환별 지급액을 살펴보면 2025년 기준 기능성 소화불량에 603억 5천만 원, 알레르기 비염에 346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건보 재정이 집중됐습니다. 한의사 1인당 첩약 처방 한도도 1일 최대 4건에서 8건으로 2배 늘렸고 환자의 본인 부담률도 기존 50%에서 30%로 대폭 낮추면서 처방 유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의 분배 우선순위가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료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수가 인상에 집중적인 재정 투입이 시급한 상황에서 경증 질환의 한약 처방에 수천억 원의 건보 재정을 쏟아붓는 게 타당하느냐는 지적입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있는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이 산모는 강원도 원주에서 왔습니다. 손 이렇게 해볼까요? 전국 각지에서 온 산모들로 12개 병상이 다 찼고 다른 고위험 산모 19명은 일반 병동으로 보내졌습니다. 새벽 3시, 새벽 6시 이렇게 응급 환자들이 전국에서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외면할 수 없고 하지만 내년에 이 병원에서 산부인과 1년차 전공의로 일하겠다는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국 176개 수련병원은 지난 9일까지 산부인과 전공의 188명을 모집했습니다. 마감 결과 이 병원 아닌 다른 서울의 대학병원에 딱 한 명만 지원했을 뿐입니다. 많은 야간 당직, 응급사고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 본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재의 의료 패턴, 이런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이 선택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첨예한 의정 대치 속에 모든 과가 미달이긴 한데 필수과와 인기과는 사정이 특히 많이 다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152명 모집에 42명 지원, 성형외과는 73명에 18명으로 그래도 20%대 지원율입니다. 하지만 심장혈관 흉부외과는 65명에 2명, 소아청소년과는 206명에 5명뿐입니다. 그마저도 소아청소년과 지원자 5명 가운데 4명은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에 몰렸습니다. 다섯 명이나 지원해서 이런 느낌이에요. 구속된다는 얘기도 있지, 출산율이 적고 이런 거 다 알았지만 내가 환자 적게 봐도 수입이 되냐, 그게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의정 갈등이 속절없이 해를 넘길 전망인 가운데 이대로면 특정 연도에 필수 과목 전문의 배출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위급한 환자를 구급차에 태워도 병원을 찾지 못해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선생님 여기 안 된대요. 뇌출혈 못 받겠다고. 응급실 뺑뺑이로 대변되는 필수 의료의 위기는 수술이나 진료 건수로 의료진의 보상을 한 건강보험 체계가 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반면 난이도나 위험도는 물론 의사의 대기나 당직 등 진료 외 소요 시간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올해부터 이런 점을 개선해 화상, 소아외과, 수지접합 같은 고난도 기피 수술, 중증 심뇌혈관 질환 시술 등에 대한 수가를 높여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난이도와 시급성, 대기시간, 지역 격차와 같은
필수 의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 수가를 과감하게 도입하겠습니다. 병원에 거의 가지 않은 사람에겐 전년도에는 건강보험료의 10%, 최대 12만 원을 바우처로 돌려주는 것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대신 의료 남용은 막아 보험 재정을 아끼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급여,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는 이른바 혼합진료는 막을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를 할 때 도수치료를 하거나 백내장 수술에 다초점 렌즈를 끼워 넣는 걸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내후년 건강보험 지출이 수입을 넘어설 걸로 예상되고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장기적으로 보험료율 법정 상한선 8%를 10%대인 일본, 유럽 국가처럼 올리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의정 갈등 직전 전공의 모집에서도 필수 의료 분야는 지원자가 드물었습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는 서울의 빅5 병원에서도 정원을 겨우 채웠고 소아청소년과는 11명을 모집한 세브란스 병원에도 지원자가 없는 등 대부분 정원 미달이었습니다. 현재 40개 수련병원은 오는 29일까지 전공의 13,400여 명을 모집 중입니다. 의정 갈등 이후 1년 반. 이번엔 좀 달라질까? 사직 전공의가 있었을 때도 내외산소는 없었다 거의. 그런데 돌아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원래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서 그게 채워져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늘 6시간 가까이 총회를 열고 대화파 현 지도부를 재신임했습니다. 선복귀 후 협상 기조에 따라 전공의들이 상당수 수련병원에 복귀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필수 의료 인력이 채워지긴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지역에 있는 바이탈과 중증 핵심으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는 의견을 주고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잦은 당직 등 높은 노동 강도에도 보상이 적고 사법 리스크가 상존하는 소위 필수 의료의 현실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진료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정말 큰 문제, 정말 그분의 개인적인 실수로 환자가 돌아갔을 때든가 그런 거 아니면은 법적인 규정을 좀 서로 하시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국회 업무보고에 나선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등을 공식화했습니다. 또 지역 필수 의료 전공의들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수가 보상이나 법적 안정성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